A를 받는 학생 중에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을 우리가 A라고 하거든요.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A, B, C로 나누는데 90점 이상을 A라고 해요. 이 A를 받는 학생이 중학교는 한 30%에서 한 35% 정도가 90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안에 들어야 이게 4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30% 안에 들어 90점 이상이 한 30%는 돼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4% 안에 즉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몇 점 정도가 필요하냐면 한 85점 정도의 점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통요. 그 다음에 3등급 정도 나오려면 일반적으로는 한 70점에서 75점 정도가 나와야 3등급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들은, 중학교에서 한 얘들이 받던 애들이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보통 제일 많이 받는 등급이 그 4등급이 제일 많이 받대요. 얘들 중에서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가까이는 4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잘한 애들은, 그래도 전교권 했던 애들은 3등급 정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한 70점 정도 나온 애들은 전교권이에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1등급 나온 애들은 정말 그러니까 2등급 이상 나온 애들은 정말 특별한 애들만 2등급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를 90점 이상 나온다는 것은 애들이 다 아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뭐냐면 가르쳐준 것만 내면 안 돼요. 왜냐면 등급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학교에서 그 1등급이 뭐 이게 5명인데 2등급까지 해가지고 뭐 한 12명 정도가까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0점이 만약에 12명, 13명 넘어가면은 1, 2등급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는 망치는 거죠. 대학 입시에서 1등급이 없고 2등급이 없어. 그러니까는 틀리게끔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만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틀리게 문제를 내고 또한 그 시간이 모자라게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원을 원장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것을 1, 2등급을 받게 훈련시키는 게 학원에서 중학교는 이거 뭐 학원에서 이거 진짜 잘합니다. 이거 중학교에서 거의 뭐 90점 이상을 맞게 하는 거는 학원에서 한 100% 맞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 3등급 이상을 받게 하기에는 지금 학원, 특별한 학원들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이 학원이 지금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 2등급, 3등급 이상을 받게 하려면은 학원에서 받게 하려면 솔직히 여기서 한 50학교? 50학원? 이 정도 특별한 학원들 빼놓고는 나머지 학원들은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학생이 1등급, 2등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걔가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학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는 많이 다른데 일단은 그렇거든요. 학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해.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배워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중학교까지는 배우기만 하면 문제들이 배운 거에서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다 알아도 틀리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학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워주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학원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거든요. 화요일 뭐 9시에서 뭐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제약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르쳐주고 진도 나가고 익히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과연 집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도 바쁜데 지금 과연 집에 가서 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이게 먹히더라도 이게 먹히더라도 고등학교는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습. 일이 돼야 수학은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워주는 것만 하는 거지. 근데 배우더라도 예를 들면 수어를 배운다. 학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특강을 해가지고 2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머리에 남는 거 30~40%도 안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까지 다 쳤어. 근데 고3 때 되면 또 다 까먹어가지고 수능 칠 때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에 남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학원들이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학원들이. 그러면 학원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애들은 뭐냐? 학원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배워줬어요. 근데 자기가 학원에서 내준 모든 숙제나 자기 공부를 다른 것까지 학원에서 배워주는 교재 말고 다른 것까지 공부해서 수업을 메꾼 학생들만 잘하는 거예요. 이건 학원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 원장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97%는 학생 역할이고요. 3% 정도가 선생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얘가 만약에 1등급 나왔다, 2등급 나왔다 그러면 학원에서 잘 가르친 줄 알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 이상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학원 원장 하면서도 상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개 정도 학원에 제가 지금 수학 서포터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할 건데, 자, 한 3개 정도 학원에 제가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예를 들면 전성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성학원에도 수학생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원장님하고 좀 잘 알고, 그 원장님이 나이가 저보다도 지금 57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보다도 몇 살 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요. 그 학원 그래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변화를 원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학선생님들이 있는데, 수학생들은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숙제 내주고 그것을 모르는 거 확인해 주는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A반을 했다. 그러면 얘들이 질문을 하라 할 때 다른 반에 들어가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반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 내줘도 애들이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일일이 질문하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저는 전성학원에 가가지고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냐면은 제가 4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성학원이 2층, 3층, 4층인데 요걸 영어학원이고 요 2층에서는 일반 학원과 똑같이 하고 있고요. 4층에서는 뭐 하냐면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공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터디 카페처럼. 그러면 4층에 강의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4개 있는데 학년도 다르고 물론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학년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근데 저는 한꺼번에 다 합니다. 가면 그 시간대 다 와도 돼요. 학생들마다 진도가 다 달라요. 학원은요, A반, B반, C반으로 나누면 얘는 예를 들면 9시부터 11시까지 진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진도 똑같이 나가고 B반은 B반대로 진도가 똑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해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어떤 애는 이해를 넘어서는 애들이 있거든요. 관계없이 똑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와가지고 자기 공부를 해요. 대신 얘가 어떤 공부를 할지를 나눠주는 거지, 제가. 그거 제가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 하고 저 포렘에서 하고 제가 여기서도 해보는데 뭐냐면은 이게 학원 지금 회비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와서 30만 원 받아요. 근데 물론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를 하죠. 자기들이 와가지고. 근데 전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와요. 화요일, 목요일 2번 오는데 여기서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요걸 하는 거를 강의하지 않거든요. 강의를 하지 않으면 요것을 스터디 카페로 그대로 가져야 되면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한 3~4배 효과가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회비를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은 와서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다음 학생이 들어오니까. 근데 스터디 카페는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학원들도 보면 책상이 요만하거든요. 다. 근데 여기서 앉아서 계속 3~4시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는 뭐 아시겠지만은 환경도 좀 괜찮아요. 넓고 좀 넓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를 월요일만 아니라 화요일도 올 수 있고 수요일도 올 수 있고 토요일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7시간, 8시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을 스터디 카페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학습을 최대한 어쨌든 스터디 카페에서는 최대한 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서 가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설계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보면 저기 복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원이 거기 현재 하나 있죠. 여기 보면 복소수라고 이렇게 여기 한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의 한 단원입니다. 제가 한 단원만 가져왔어요. 복소수.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단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스터디 카페라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학원에서 하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것을 문제 풀게 해요. 그 문제 풀게 하면은 애들이 모르는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에 보면은 이거 같이 줘요. 같이 주면 뭐냐면 요 문제에 대해서 그 복소수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해설 보고 모르는 게 있거든요. 해설 보고 모르는 건 QR 찍으면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해설 보고 50% 알았다면 QR 찍고 보면 99%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스터디 카페로 옮기려 했냐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많은 학생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회비를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이에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제가요. 그러니까 밑에는 막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그 샘플 돌린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결과는 확실히 저에게 좋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상위반 애들은 다 4층으로 올라가서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애들만, 그 아랫반 애들, 그런 애들만 사실 밑에 남아있고 거의 다 지금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복소수 단원이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 카페에서 예를 들면 요것을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집에 가가지고 보충하면 돼요. 그러면 스터디 카페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뒤에 보면은 또 복소수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유사가 있어요. 유사가 있거든요. 이 유사는 뭐냐면 요 단어 문제에 1번이면 1번, 2번이 2번 쌍둥이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완전히 익혔다. 익히면 내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자기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채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할.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거의 90점 이상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시스템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 지금 우리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스터디 카페로 와서 돌려 되겠네. 좀 이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를 해주잖아요. 개념 강의를 해주는데 그 개념 강의를 해주는 것을 스터디 카페에서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 개념 강의하는 책자입니다. 이게요. 학생들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상이다 그러면 수학상을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만들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2학년 거에서 수학 완이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거듭제곱근은 단원이 있다 그러면 요 QR을 찍게 되면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학원에서보다 더 자세히 찍어놨어요. 그럼 학생이 그 연습장에다가 먼저 그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여기다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뭘 배웠다 그러면 1시간 뒤에는 1시간 후는 한 보통 머리에 남아있는 거 60~70%는 기억에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에빙햄스 망각곡선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책에 옮길 때 효과는 3~4배가 넘다고 생각 그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 강의 듣는 것보다는 훨씬 자기가 스스로. 그 다음에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멈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쉬운 부분은 빨리 돌릴 수도 있고. 학원보다 장점이 강의보다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학원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지만 그 학원 강의보다는 몇 배로 효과가 있다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정리되면 독서수를 들었다면 이제 아까처럼 독서수에 대한 단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단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단원 평가하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학은 개념만 한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개념이 여러 가지 섞인 게 있어요. 학교 시험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보고 우리가 정리하고 이것이 심지어는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정리하고 스터디 카페에서는 얘가 얼마큼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지 체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심화 문제들은 한 두세 개 풀면 한 시간 다 지나가요. 근데 그것이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려운 문제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희는 큐아나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학생이 스터디 카페를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 안에서 수학만큼은 최고봉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100%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원보다는 3-4배 정도의 이상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은 해설 보고 애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큐아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대강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등학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실전 훈련. 학원들은 이 실전 훈련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 실전 훈련 없이는 학교 시험을 3등급 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내가 학교 시험을 몇 점 정도 나오는가, 시간 안에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학원들은 자료가 준비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 성일 고등학교다. 그러면 학생이 성일 고등학교를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되면 오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답을 하는데 학생들마다 틀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맞았는데 학원에서는 자, 다 봐!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를 오답하려면 한 몇 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우리는 채점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하고 나서는 오답을 이걸로 줍니다. 또 똑같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기가 틀린 번호만 해설 보고 안 되면 큐아를 보고 하니까는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까지 다 커버가 되어 있다. 개념, 단원별 평가, 단원별 심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익혀야 되는데 그 익히는 것은 학원에서는 쉽지 않다. 그럼 배우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익히는 것도 준비되어 있고 실전 훈련도 준비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학원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수학만 배우지만 스터디 카페는 자기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원은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빠지는 애들이 많아요.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강 학원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빠진다 하더라도 전혀 보강에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지 어렵은데 일단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거 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너무 쉬워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봐도 90점 이상이 나와요, 중학교. 근데 고등학교는 적어도 70점 이상 나오려면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훈련을 학원에서 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해줄 수 있다. 근데 학원에서 지금 제가 돌리는 이것을 강의 하나도 없거든요. 질문도 없고 그것을 스터디 카페로 옮긴다면 학원보다는 몇 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왜 블로우시냐 하면은 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건물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설을 더 투자할 것도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 근데 지금 스터디 카페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랑 복잡하지 평상시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다 하는 부분들을 서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설명 더 해도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개념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도 즉각적으로 옆에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것들. 수학은 고등학교는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해설 보고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옆에서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원에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과외는 돈이 비싸기도 하고, 과외는 과외 선생님이 올 때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자기 옆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뭐까지 가능하냐면 학생들이 하다가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질문도 저희가 받아줄 생각입니다. 그거는 카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궁금한 게요. 예. 개념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잡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학생들을 효를 모집하는